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학술대회 2018 국제도시디자인 포럼이 지난주에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는데요. 이번 도시디자인 포럼은 이 광주다움이라는, 다시 말해서 광주만의 도시디자인, 어떤 식으로 좀 정체성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폭넓게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광주다운 도시 디자인을 재현하신 분이시죠.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김우영 교수 연결해서 광주다운 도시 디자인 과연 어떤 건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28일부터 30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 국제 도시 디자인 포럼, 어떤 행사인지 먼저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국제도시 디자인 포럼은 지난 2017년 사람과 문화가 있는 도시 디자인을 주제로 시작되었고요. 네.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억을 광주다움으로 정의하고 도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도시 디자인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진행되어서 2018년 행사에서는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내외의 도시 간의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광주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도시 디자인의 실현 수단이 되고 있는 다양한 계획, 그리고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국제적으로 네. 어떤 동향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에서 초청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네. 광주시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준비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고, 또 광주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의미 있고 광주의 어떤 미래와 방향성을 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은데, 또 이 행사에서 이 어번 디자인 투어, 다시 말하면 도시 디자인이 투어도 있었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직접 그 투어를 통해서 광주를 좀 돌아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에 대해서는 그쪽에 많은 지인들도 계시고, 네. 또 전문 분야에서 학술대회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나 지금 최근에는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여러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반가운 소식은 광주에서 최근에 5개의 국가 과제가 채택이 되어서 네. 앞으로 광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나 양림동에 있는 근대 역사 문화 마을이나 5.18 민주광장, 그리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이런 장소에 대해서는 네. 광주를 대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건축물들도 있고 해서 잡사에서 많은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제 미디어에서 음식이나 여행에 대한 프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역의 특색 있는 어떤 그런 맛집이나 네.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번에 진행된 이런 투어들이 앞으로 도시 답사로 정착이 되면 네. 광주를 홍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이 광주다움에 대한 논의와 토론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광주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교수님은 이해를 하십니까? 우선 광주다움이라고 하는 도시 디자인에 대한 제 작은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도시의 디자인에 있어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제 광주에서 어떻게 생성되고 전달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지 하는 전체 과정으로 이해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개념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우선 그런 거에 대해서 거꾸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는 어떻게 도시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일단 대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광주 다음에 대한 결론이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역 사회나 아니면 그 이상의 사회들이 교감을 가지고 공유하게 되는 광주에 대한 어떤 무형적인 개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거고요. 학술적으로는 이제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이고 자연적인 자원으로서 광주라고 하는 공동체 개념을 공유하게 되는 커먼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 또는 자본주의 시장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거주자 또는 방문하는 사용자가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느끼게 되거나 또 기억하게 되는
그런 도시의 사회적 관행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교수님 광주다움이라는 게 딱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광주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그 함께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광주다움을 찾아가고 하나하나 개선해가면서 광주다움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광주다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도시 디자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형상화되는가가 바로 도시 디자인일 텐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광주가 이 광주다움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좀 디자인적으로 그 문제가 있거나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질문은 제가 이제 그 작가님한테 받은 그 질문지 순서하고 조금 바뀌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 정리해서 일단은 지금 광주라고 하는 도시의 인구가 한 146만 정도 나와 있습니다. 통계에. 이것은 이제 인근 일본 도시 교토시와 유사하고요. 147만으로. 파리는 한 220만 정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보는 이제 뉴욕 중에서 맨하탄이 한 166만 정도 2017년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실제로 이제 그 광주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공통적인 부분들을 국제적으로도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도시들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나 그 도시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도시는 우선적으로는 그런 어떤 도시다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선 광주라고 하는 도시는 제 개인에게 있어서나 일반적인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는 한국 근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기념비적인 기억들이 있는 도시죠.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이 운동 이후에 광주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제 진행돼야 될 많은 어떤 사업들이나 도시 디자인들이 이런 어떤 중요한 기억들에 기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아직은 조금 불충분하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